왜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가?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나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이러면 일단 아니 오히려 남성도 차별받고 있다.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은 뭐냐? 이 나라는 김정의 나라냐? 이 정부는 모든 것들 선거공학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20대 여성 지지율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이것 때문에 발을 묶인. 네, 이슈 포청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갈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남성과 여성으로 갈리고 2030과 4050, 60, 70, 80으로 갈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심지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바로 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순실? 에이? 김정수? 왜 그래? 아니고 바로 82년생 김지영. 이 책 한 권이 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 한 권으로 나비 효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우 그거야.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50대인데 나 60대인데 나는 남자인데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유석재 차장이. 너무 좋아한다. 니나 니나 해라 김지영. 김지영은 우파의 이슈가 아니다. 아, 김지영은 그냥 좌파들이나 진보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지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우리한테 아무 인생에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우파가 이 김지영 이슈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재집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대선에서 네.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탄핵 정국, 그러니까 태블릿 PC 때문에 국정농단 정국이 한창 뜨거울 때 나왔던 네. 이 책이 네. 이 영화가 개봉한 시점도 또 묘하네요. 왜?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해져 있는 시점에 그렇죠. 다시 한번 어게인 김지영. 그러면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의도는 없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네. 그런 건 그렇지만 아니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 20대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최근에 10월 5주차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30대의 여당 지지율이 51%입니다. 네. 그런데 20대는 39%로 어. 뚝 떨어집니다. 네. 남녀 똑같이 남녀 전체. 남녀 예. 합친 전체로 거죠. 합친, 합친 거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대는 그게 두 자릿수입니다. 13%로 훨씬 그쵸. 높습니다. 한국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13%를 구성하는 압도적인 다수가 남성이고 남성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 39%를 보면 압도적으로 또 여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국이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2017년 2월에 대선 캠페인 할 때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여성 무대 정책들 내놓기 흔히 시작했죠. 말하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17년 가을에 미투 전 세계적인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실제로 걸렸던 사람들이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많았죠. 걸리거든요. 진보 인사들이 많았죠. 네, 안희정 지사를 네. 비롯해서 많이 걸렸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는 이 위기 때 거의 초법적인 발표를 하는데 뭐냐 하면 무고죄 수사 금지. 무고죄 수사를 이 성추행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피의자의 완전 반론권을 자기 방어권을 완전히 지금 막는 초법적인 조치란 말이죠. 맞습니다. 묵살하는 거죠. 네, 초법적인 조치죠. 물론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가해자가 남자가 되란 법만은 없어요. 여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성들인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조차 빼앗고 나니까 남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을 돌렸고 또 그렇게 되니까 각종 매체들이 왜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가, 등을 돌리는가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20대 남성들이 진보 정부에 대해서 갖는 반발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데 역풍이 일어났군요. 네. 그런데 그걸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지영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남성들이 이 소설을 네. 사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독서 시장의 독서층이 20대 네.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남자들은 게임하고 여자들은 책 보고 이런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82년생 김지영 어떤 소설입니까? 예, 일단 남편이 아내의 이상한 질환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80년생 김지영 씨죠. 갑자기 남편한테 마치 저희 친정 엄마처럼 김서방 왜 이러나 조심하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처럼 빙이라도 된 듯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어머니한테도 사부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남편이 이 아내의 손을 끌고 정신병원에 갑니다. 왜 이렇게 됐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이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온갖 차별을 내 샘플 케이스처럼 한 회본처럼 한 번에 계속 받고 자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거죠. 김지영이란 한 사람 몸속에 다양한 여성들, 친정 엄마도 들어왔다 가고 할머니도 들어왔다 가고 실제 이런 병이 있지는 않죠. 읽지는 않죠.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이 여성이 굉장히 정신적 타격을 입어서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 이걸 쭉 예. 따지자면은 연대기군요. 옛날 과거에 한시 한시 연대기 연대기. 같은 어떤 예. 그런 연대기 쪽 구성을 여성 시도를 했거든요. 차별 연대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원작 소설에 대해서는 네. 일부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먼저 96쪽에 보면은 2005년 현재 50대 대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44%였고 네. 그다음에 여성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본문에 썼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 독자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여성을 여기 선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는가? 이 원자료에서 나머지 56%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여성 지원자 선호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절망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지적을 해주는 것이 네. 그 특히나 이게 시간이 촉박한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통계의 취사 선택은 흔히 시사 프로그램에서 더러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소설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PD 수첩에서 과거에 자주 했었던 방식.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조금 같아요. 이분이 네. PD 수첩 방송 네. 작가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지상파 PD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팩트를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네. 아주 강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팩트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쪽 방에 몰아가는 현상들이 네. 많다는 것이 주로 PD 저널리즘의 어떤 문제점 지적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예. 바로 이 그대로 책이 그대로 그 나오고 현상을 있네요. 보여줬다는 지점에서는 예.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24쪽에서는 예.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남성 임금을 100만 원을 봤을 때 한국의 여성 임금은 63만 3천 원이다. 와, 그러면은 한국 여성 임금이 남성의 63%밖에 안 되니까 네. 격차가 무려 37%가 나는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OECD 보고서 예, 예.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요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이네요. 근데 사실은 예. 이것은 근속 기간이나 노동 시간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어떤 남성의 월급과 9시간 근무하는 어떤 여성의 월급은 다른 것이 사실은 또 정의인데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격차는 3에서 4%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훨씬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큰 격차지만은 예. 37%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3%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37%라고 하면 이거는 선동이에요. 마치 이거를 동일 조건, 동일 근무 시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 격차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기준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누가 소설을 팩트 체크하면서 읽겠어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정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쨌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네. 행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 이 소설이 사회적 성격이 무척 강한 소설이라고밖에 예. 저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이 81년생 김지영을 읽고 81년생이 아니라 72년생이나 62년생 김지영 같다 하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82년생 김지영이면 지금 39살 여성의 얘긴데 네.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38살인데. 네. 이렇게 낙후됐다고 봐야 되나? 저는 그 부분에 물론 작가가 어떤 프리즘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만 모아서 인간상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작가도 82년생입니다. 아닙니다. 박 작가는 78년생. 78. 예. 약간 이해가 됩니다. 네, 오, 네. 오히려 이 소설에서 언급된 82년생 김지영 씨 이야기는 작가가 78년생인 것처럼 70년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70년대생. 부서에 네. 동료들도 몇 번 본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네. 아, 그중에 80 82년생 남성도 있었다고. 예, 82년생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 네, 기자. 네. 동갑의 부부인데 영화 보고 싸웠대요. 왜요? 아니 뭐야.
지만 독박 육아라고? 그러면 혼자 나가서 돈 버는 남편들은 뭐 밖에서 그냥 노나? 남성의 밥벌이의 괴로움은 왜 관가되고 여성 혼자 괴롭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다는 예, 거예요. 그 말씀이 시간이- 뭐냐면 이게 이번이 여당 측에서 말 잘못한 바로 그 논리. 그렇죠. 이 속에 이 책에서 그린 내용이나 영화에서 그린 부분들이 정작 80년대생들한테는 자기 얘기를 안 와닿았다는 약간 것이 있어요. 생소하고 현실이. 그 전의 얘기. 예, 맞습니다. 이거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건 경력 단절 여성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 뭐 차별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정책으로 풀어주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는 82년 김지영만 있는 것처럼 민주당과 네. 정부 여당의 정책들이 한쪽 세력을 향해서 그 쭉 많이 꾸며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탈하는 그렇죠. 세대가 생기는 거죠.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은 뭐냐? 이 나라는 김정의 나라냐? 남자 선배들이 다 해먹은 걸 왜 지금 내 세대한테 보상을 하라고 그러냐? 왜 내 걸 뺏어가느냐? 지금 이제 20대들은 네. 그러니까 아빠 삼촌들이 그래 잘못했어. 그래 뭐 옛날에 성차별 많았대. 근데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이 심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억울한 거죠. 이 세상은 여태까지는 여성들이 차별당했어. 그 여성을 우리가 보듬어 줄게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들이 겪는 고초가 더 과중한 것처럼 자꾸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 극적 분위기에 구원자가 문재인 정부인 짜잔. 것처럼 만들므로써 나머지 세대들을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나머지 세대들을 소외시킨다는 네. 것이죠. 어쨌든 성차별을 없애고 그 성적 불균형을 맞춰가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정부는 이제 이 모든 것들 선거공학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진보 인사들이 남자들 게임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경쟁력이 밀리는 거다 이런 얘기해서 유시민 씨 발언이죠. 남자들한테 불 확 끼얹고 남자들이 못났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지금 바보 같은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화가 여기서 나는 이탈을 거죠. 하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지지도 어떤 팬덤 현상, 팬덤을 맞아요. 이루는 습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연예인 팬덤하고 많이 많이 맞물려있는데 닮았습니다. 그 연예인 팬덤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네. 선거 때 쓴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예. 팬덤을 만들어내는 네. 공학에 쉽게 반응을 한 게 여성 네. 유권자들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공약으로 나가는 거죠. 팬을 잘못 관리하면 안티가 맞습니다. 바로 되잖아요. 팬과 안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하루에 하는 일의 90%가 똑같대. 아하. 왜냐하면 그 상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 거야. 아, 예. 10%가 다른 건 뭐냐면은 팬은 선풀을 쓰고 아. 안티는 악플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20대 여성들이 투표장에 가장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들을 선거장으로 끌어들여서 끌어냈죠. 집권을 했단 말이죠. 새로운 시장을 네, 창출했습니다. 세종시 시장을 창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보훈을 20대에게 적절히 보훈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지역으로 가르고 부자로 빈부로 가르고 이런 식으로 갈라버리니까 디바이드 앤 룰.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이번 정부는 남녀로 갈라버리는 정책을 써버리니까 이번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 측에서 아니 오히려 남성도 차별받고 있다 이런 말에서 굉장한 반발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예. 남자들도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 여성만 그렇게 성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남성스러움을 강요받은 삶이었다. 남자들도 힘들었다는 네. 얘기죠. 뭐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180 이하는 루저 취급받고 숙제 안 했다고 풀스윙으로 따기를 맞고 아 그렇죠.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바로 어떤 일이 나왔냐면은 민주당이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네. 자기네 당 청년 대변인 정말 20대 유권자 정말 지지율 떨어진 남자들이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더 무서운 거죠 여성 팬들.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이 저 발언에 대해서 남성 우월 발언 혹은 여혐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철회를 한 건데 저는 저 얘기가 나온 배경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 정책에 몰빵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나겠다 하고 뒤늦게 수습 국면에 나선 거군요. 국면에 나선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뭔가 네. 당황스러움을 네. 느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균형을 잡기는커녕 팬들이 안티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다시 저 발언을 철회하는 이 20대 여성 지지율로 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0대 여성들의 지지 성향 이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발을 묶인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우리 사회가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보수주의가 싫다. 네. 나는 보수주의에 반대한다. 이러면은 논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이러면 일단 논쟁 자체가 안 논쟁이 되는 안 돼.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문단에서도 어떤 문학적으로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말을 못한 수가 없는 거. 예, 그런 분위기들 네. 그런 분위기들을 잘 이용을 민주당이 해왔는데 네. 이제는 민주당 스스로가 어떤 예.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그게 발목을 잡는 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20대 지지율 민주당을 치지 않는 지지율이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넘어왔을까요? 아니죠. 여성들의 아닙니다. 지지율이 김지영 식의 일종의 페미니즘 혹은 뭐 자기 연민, 과도한 자기 연민 이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 여성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고 대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이런 논의 자체에 네.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은 일종의 20대 보수 남성들을 끌어안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밥 한 그릇을 두고 이 밥 한 그릇을 그동안은 철수가 먹었으니까 이번 밥은 영희가 먹도록 해 하는 게 민주당 전략이란 말이죠. 이 책이 하는 얘기도 그거네요. 그렇죠. 철수가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네. 영이 좀 먹자. 그런데 그럼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수는 밥 한 그릇을 더 갖고 와서 철수도 먹고 영희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예. 게 올바른 전략일 예, 텐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영희한테는 그러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이죠. 맞아요. 영희 뭐 나 관심 없는데. 영희는 영희 너 여기 왜 왔어? 뭐 영희 난- 이런 거겠죠. 나는 언제부터 원래 여기 여기 있었니? 영희가 여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래서는요. 제가 볼 때는 보수는 영원히 이런 이슈에서 배제가 되고 심지어 영희한테 밥그릇을 뺏겨서 울고 있는 철수조차도 보수로 가지 않습니다. 저 심각하다고 설득을 못 생각하는데요. 시키는 거죠. 이럴 예, 때 예. 보수 정당 지도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고 맞습니다. 얘기해 보는 거죠. 네. 그런 현장을 피할 게 아니라 네. 보수 정당이 네. 적극적으로 그런 현장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리나에라 김지영 아닌데요. 네. 김지영을 끌어안아야죠. 철수도 끌어안고 철수도 끌어안아야죠. 지영이도 영희도 끌어안고 오랜만에 잘 쓸어버리죠. 네. 김지영을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도 네. 해야 됩니다, 김지영.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예. 착두를 열라. 아유, 어우, 됐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갖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하는 신문 조선일보. 백년신문 조선일보. 구독 신청은 1577-8585 1577에 8585